네, 앞서 잠시 김태현 매니저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과 함께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지금 주인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끄트머리에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다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적 혹한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주가가 의외로 잘 간다. 왜 그럴까? 궁금증 가지셨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그렇죠. 또 투자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좀 시장을 위축시킨 것 같아요. 지금 뭐 4분기 또 더 안 좋을 거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잘 서로 좀 공감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자, 이번에 대해서 먼저 임순재 대표님께 좀 반도체 쪽 업황 분위기, 좀 오늘의 이런 최근의 움직임, 그럼에도 외국인이 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뭐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그 부진한 감이 이제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디램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매출도 같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뭐 작년 이제 재작년 이게 계속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았었던 이유는 PC나 노트북 같은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한 그 수요처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증설이 되면서 서버형 디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컸었다라는 게 이제 좋았었던 그런 방향인데요. 최근 들어 이런 상황이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수요 둔화로 인해서 PC나 노트북의 판매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들도 매출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서버형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어저께 밤에 이제 발표됐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저에 대한 그 매출 성장세가 둔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발표되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아마존의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가 지금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디램에 대한 매출처는 계속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러한 부진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0월 달에만 거의 1조 전후의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일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중국 내에 첨단 그 공정에 대한 수출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반도체를 뭐 국가적인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력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첨단 공정 장비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격차는 지금보다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들어 반도체가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공급이 남아도는 그런 이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이슈가 있어서 중국에서 만약 그 생산량이 좀 줄어든다든가 하게 되면 이렇게 재고 해소 차원에서 보면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관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강달러로 인해서 뭐 달러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PBR이 한 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온 것 같고요. 자, 김태훈 매니저님께는 사실 이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라는 거 누구나 지금 다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뭐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뭐 하나마이크론
월덱스 같은 이런 소부장 종목들은 또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반도체 아랫단 업종들은 조금 네. 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네.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방선은 막 생태계들이 네. 있잖아요. 예, 예, 그쪽 예. 줄줄이. 그쪽까지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럼. 근데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반도체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돌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하면서 네. 좀 반등이 나오는 측면인데, 근데 결국에 그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보면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이 캐펙스 투자가 먼저 조금 올라가줘야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장비 쪽하고 소재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쵸. 뒤로.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은 지금 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 바닥이 완전 이게 진바닥일까 이런 사실 의구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TSMC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최저점을 계속해서 좀 이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그나마 조금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유입되면서 들어와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딱 게다가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중국 이 반도체 규제죠. 그런 부분들로부터 나름대로 좀 불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반도체 ETF 같은 그런 좀 패시브 펀드 자금들, 그러니까 업종 지수를 좀 추적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또 우리나라 쪽 기업들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장비나 이런 소재단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이 전방 산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뭐 당장 큰 폭의 추세 전환을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노출이 제일 많이 된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올라가준다면, 그러면 결국엔 장비나 소재 쪽도 저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과연 반도체 업황으로만 우리가 또 이 기업을 좀 풀어야 될까? 이거는 좀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큰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이 투자적인 대응,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는가라는 것을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절반 3천억이 삼성전자로 네,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로는 뭐 800억은 넘는 돈이 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쏠림이 좀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떻습니까? 그럼 그냥 대표주를 담는 게 안정적인 것인지, 그 외에 반도체 관련해서 충분히 담아볼 종목들이 있는 것인지요? 네. 오늘은 또 실제로 대형주 위주로 또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강세의 흐름을 네, 보여줬단 그렇죠. 말이죠. 네, 뭐 최근 들어 뭐 계속 주가 흐름 자체가 네.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자체도 그렇게 뭐 지금 원재 가격대 자체로만 보면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업황에 대한 이제 불안감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이번 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그 실적들이 향후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여유 있는 자금이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업종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메이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분할 매수를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저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는데, 네. 지금 당장 지금 자리를 뭐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뭔가 싸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서 좀 베팅을 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고요. 네. 자, 게다가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물론 최근에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이거 공급에 대한 조절이 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턴어라운드가 좀 빨리 되려면은 이 공급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감산적인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지만 좀 그 시기가 좀 빨리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지금 올해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2개월 정도 남았다면은 내년 한 1분기에서 길게는 2분기 정도까지는 매달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좀 길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나중에 상승 사이클이 나왔을 때는 좀 수익을 챙길 가능성은 좀 높다. 근데 이제 지금은 분할로가 무조건 분할이 답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과 종합해보면 업종 대표주 쪽으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특징주 종목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5종목에 대한 간단한 면면이 뭐 하나씩 좀 정리를 간단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